좋아요, 구독. 자, 이사님,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네. LG 이노텍의 특집편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네. 실적 발표 보셨을까요, 이사님께서도?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는가 안 나왔느냐. 나왔는가 그 부분이고, 매출이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효율화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 같은 경우가 예상치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에 대비해서 같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품에 대한 판매가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에서 다뤄진 헤드라인이 3분기, 그다음에 뭐 4분기 실적 부진 그 부분을 다뤘고요. 그러면서 그 올해 실적 발표가 3분기까지 되면서 실적 추정치의 조정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7,7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9,160억인데 이 부분은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대폭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의 실적 추정치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광학솔루션 사업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광학솔루션 사업의 실적이 부진했죠. 맞아요. 이 부분은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 아까 우리가 보자라는 그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도 빠지고 그 빠진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빠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 그 아이폰 신작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듈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 쪽에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전, 한두 분기 전에 오더가 내려가게 되고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제품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제품이 만들어준 그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에 이번에 그 부품을 납품한 부분의 실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빠졌다는 걸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 납품을 했거나 또는 제품 납품을 했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자가요? 예.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나올 그런 수 거죠. 있을까요? 예, 이게 한 100 정도의 오더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100의 오더를 그대로 줬어요. 그러면 매출 감소만큼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더 빠지지가 않아요. 예, 매출 감소 분만큼 영업이익은 덜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가 그대로 나갔고 문제가 없다라고 그쵸. 하면. 그런데 매출 감소 분만큼 영업이익이 더 빠졌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평소보다 단가가 내려갔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약간의 불량 부분이 발생했거나, 그러면 이 실적을 안고 우리 생각해 볼 건 논리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논리가 있죠. 역사적인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매력은 발생했다. 그런데 단지 가격 매력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가는 낭패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죠. 예,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렇죠. 4분기 실적까지 연속해서 부진하다라고 하면 그 가격 메리트의 레벨은 내려가게 돼요. 뭐 여기에서 논리는 시간을 투여해서 그 밸류 하단에 있는 주식을 매수했을 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논리는 합당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타이밍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체크할 점은 3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이 부진한 실적은 4분기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은 서둘러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불량품이 조금 나와서 납품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세워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LG 이노텍의 이런 사업 구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업 구조적으로 이제 아이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LG 이노텍은?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85%더라고요. 네. 그게 광학 솔루션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미미하죠. 전장용의 일부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광학솔루션 매출이 대부분이고 애플에 대해서 오더가 나가는 기여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그 독점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 대한 개런티가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상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듀얼 벤더라고 하죠. 우리 LG 이노텍과 함께 다른 회사 같은 게 경쟁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좀 단가가 낮아지게 돼요. 근데 이번에 듀얼 벤더 한 군데가 들어왔다 보니까 여기에서 납품을 하면서도 약간 진통이 있었어요. 뭐 한 업체 같은 경우가 수율이 더 나온다라는 논리도 있었고, 뭐 한 업체의 수율이 나온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그 반박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이 핵심입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에 대해서 매출은 증가했어요.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그런데 맞아요. 이익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짚고 갔던 것처럼 매출 빠진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빠진 것보다 조금은 더 불편한 거죠.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 이익이 빠졌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단가가 더 낮게 납품을 낮게 했다거나 나왔구나. 예,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합니다. 밸류의 매력은 있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떨 거를 떨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은 강하게 나아지겠죠. 3분기의 기저 효과라는 명목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런 요인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 매력으로만 접근하면 여기에서는 주가 반등은 미미할 수 있죠. 또 4분기 실적 갖다가 예상치 대비해서 낮은 실적 발표하면 실적 시즌 들어가서 또 이렇게 주가 그래도 가격 매력이 있으니 반등 나오다가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에 대한 손익비라고 하는 우리가 손실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폭이 더 높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손익비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타이밍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LG 이노텍에 관한 저가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사님의 의견 자체는 4분기의 실적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가자라는 게 이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주가와의 연관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이노텍의 주가를 이렇게 누르는 게 실적 뿐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다루려면 이제 실적 말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판매량 쪽인 부분인 건가요?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금의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전방에서 발생을 하면 됩니다. 전방에서요? 네, 전방 앞단. 그러니까 고객사의 제품이 잘 팔리면 부품 같은 경우는 그쵸. 추가로 잘 팔리니까. 오더가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 같은 경우를 내놓게 되죠. 이미 신작은 내놨고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소비자의 그 욕구에 맞게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이폰 판매량은 늘 거고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부품 오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긍정인데 최근에 두 가지 긍정과 부정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네. 긍정 요인은 먼저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0% 늘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쵸 라는 긍정으로 소식이었어요. 이해를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건 긍정. 왜냐하면 워낙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은 부정적인 정책이 있었다 보니 아이폰을 배제하는 게 있었고, 근데 20% 늘었다라고 해서 애플은 신고가였어요. 애플은 신고가였고 맞아요. 부품주들도 그때 반응을 했어요. 이노텍도 반등이 나왔었고. 그런데 며칠 뒤에 나왔던 얘기가 애플 신작의 전체 물량의 10%를 오더컷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중국이라는 곳은 아이폰 전체에서 일부 국가. 예, 그런데 전체 물량을 10% 오더컷 한다라는 게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전체에서 이게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지금 LG 이노텍의 주가에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 상황보다는 더 안 좋다 보니 주가는 조정이 나오고 해소가 되는 방향은 전방에서 제품을 많이 팔아주고 그게 확인돼야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LG 이노텍에 씌여 있는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 판매량이 늘었다. 그래서 애플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부품주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방향성들이 여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한 해석들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애플 주가와의 상관관계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주가가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간다라고 해서 LG 이노텍이 또 크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좀 없는데, 상관성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사님이 산업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을 때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의 상관관계는 조금 틀어지는 이유들이 뭘까요, 이사님? 이게 그 카메라 모듈 손떨림 방지 부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나라 쪽을 상당히 선호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갖고 오면 장점이자 단점. 애플 같은 경우는 가격 개런티를 타 업체보다는 잘 해주다 보니까 유리한 구조였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판매량을 보더라도 1위 업체다 보니 그게 긍정이었는데, 지금은 듀얼 밴더로 들어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애플 주가와 더욱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외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밴더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밴더에서 탈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과 LG 이노텍과 뭐 주가의 상관관계는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 애플이 다시금 신고가가 가는 형태는 아무래도 뭐 여기에서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그 물량 같은 경우가 잘 판매될 때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같은 경우는 다시 이노텍의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좀 부진한 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